안녕하세요, 이쪽키 민지입니다. 지금 애플의 WWDC가 조금 전에 끝났고요. 지금 시각은 4시 38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아까 키노트 내용들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싶어서 빠르게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발표는 전반적으로 처음에 2가지 주요 변화 포인트에 대해 소개를 하고 이후에는 각 OS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는데요. 2가지 변화 포인트는 첫 번째로는 애플 인텔리전스, 두 번째로는 디자인에 대한 큰 변화를 언급을 했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공개되었던 그 버전들을 조금 더 사용 가능한 언어를 늘리고 생성형 모델들을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개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 생태계 내에서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발표했는데 작년에 처음 선보였던 애플 인텔리전스의 기능들이 각 OS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는지 발표되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퍼스널 시리 같은 경우는 좀 내년을 기대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스리슬쩍 넘어갔는데 지난번 발표에서 크게 새롭게 혁신적인 이야기를 꺼낸 건 아닌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사실 오늘 발표의 핵심이었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큰 변화를 언급했는데요. 이번에는 OS 버전에 대한 네이밍이 바뀌었죠. 26년을 바라봐서 그런지 모든 OS에 동일하게 26 버전이 적용이 되었고요. iOS 7 이후로 가장 큰 디자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애플에서는 이 디자인을 리퀴드 글래스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플랫폼 전체에 적용되는 만큼 굉장히 통합적이고 하드웨어와도 조화를 이루는 형태의 디자인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유저 익스피리언스라는 단어도 되게 많이 언급이 됐는데 이 시각적이든 사용자 경험이든 모든 플랫폼에서 일관성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 디자인은 어플리케이션 아이콘이든 잠금 화면이든 홈 화면이든 아니면 설정 센터든 다양한 곳에 모두 적용이 되었고요. 기존에도 다크 모드, 라이트 모드가 있기는 했지만 뉴클리어 모드라는 것도 설정이 가능해져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면서 우와 소리가 절로 나오는 디자인 변화여서 약간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처음 봤을 때 그 경외로움이 살짝 느껴지긴 했는데요. 왜냐면 앞에 애플 인텔리전스에서 좀 짧게 지나가길래 실망했는데 디자인 보고 또 역시 애플은 애플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사용해봐야 디자인이 정말 효과적인지는 판단이 나중에야 서겠지만 개인적으로 깔끔한 디자인을 좋아하고 또 앱 같은 것도 화면에 많이 안 두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이렇게 깔끔하고 약간 투명한 느낌의 이 디자인이 개인적으로는 좀 호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이 2가지의 변화가 각 OS에 적용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iOS에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화면과 잠금 화면 모두에서 디자인 요소가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잠금 화면에서 시계의 크기가 자동으로 조정이 되는 사진의 피사체에 따라서 그 영역을 잘 채워주는 그 부분이 되게 인상이 깊었고요. 특히 알림 센터에 새로운 알림이 뜰 때마다 그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배경화면과 시계의 위치나 사이즈가 자동으로 조정이 잘 되는 모습이 되게 조화롭게 하모니를 이룬다라는 말이 실감이 났습니다. 그 외에도 월페이퍼가 사실 2D 사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울이는 방향에 따라서 약간 그 3D를 옆에서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입체감이 느껴지도록 또 애플 인텔리전스가 적용이 되어서 생동감 있는 배경화면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도 추가가 됐더라고요. 카메라의 UI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깔끔한 디자인과 빠르게 모드가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갤러리 같은 경우도 드디어 이제 사진 모아보기와 앨범 형태의 보기가 탭이 구분이 되었어요. 사파리 같은 경우도 화면 전체에 내용이 가득 차게 되었고 아래에 있는 탭바도 디자인이 변경이 되었는데 그 덕분인지 같은 화면에서 많은 정보를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스크롤을 올렸다 내렸다 할 때는 기능 관련 그 창들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상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죠. 전화 어플에서는 유니파이드 레이아웃을 통해서 조금 더 한눈에 필요한 내용들이 보일 수 있게 정렬이 되었고요. 보이스 메일 같은 경우도 요약되어 보이면서 그 기본 전화 어플을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콜 스크리닝 기능을 통해서 모르는 번호 같은 걸로 전화가 왔을 때 이 내용이 뭔지 미리 파악을 하고 받을지 아니면 그냥 무시할지 선택을 할 수 있는 젠지에게 필요한 그런 기능도 생겼고요. 그런데 홀더 어시스트라는 기능도 있었는데 이게 어떤 기능
기능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상담원 전화 연결 기다릴 때 저희 한참 동안 전화기 붙들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전화를 잠시 홀드 시켜놓고 저희는 하던 일을 하다가 상담원이랑 연결이 되었을 때 상담사가 안녕하세요, 저 땡땡땡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멘트를 하게 되면 그거를 텍스트로 변환해서 알림 형태로 띄워주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카드 잃어버려가지고 상담사 연결 한참 기다렸거든요. 근데 회사에 있는데 이 전화 한참 동안 기다리는 거 되게 눈치 보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런 기능이 진작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요. 빨리 이게 업데이트 됐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지 같은 경우도 많은 기능이 업데이트 됐는데요. 아까 전화처럼 스크리닝 기능, 모르는 번호나 불필요한 문자들을 자동으로 숨김 처리해주는 기능이나 그룹챗에서 투표 기능 같은 것도 생겼고요. 그 외에도 미국에서는 애플캐시도 가능하다는 등등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이 실시간으로 번역이 가능한 라이브 트랜슬레이션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추가가 되었는데요. 메시지, 페이스타임, 전화 모두 가능한 기능이었고요. 상대방이 아이폰이 아니더라도 제 휴대폰 온디바이스 연산으로 처리가 가능한 기능이었습니다. 젠모지도 텍스트를 입력값으로 추가해서 조금 더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애플 뮤직에서도 가사 번역 아니면 발음하는 방법, 프로넌시에이션을 적어주는 그런 것도 기재가 되었어요. 근데 이때 하츠 투 하츠 노래 나와가지고 되게 반가웠어요. 역시 K-pop. 또 비중 있게 언급된 내용 중에 하나가 비주얼 인텔리전스인데요. 화면 스크린샷으로 다양한 기능들을 연동해서 사용이 가능했어요. 스크린샷을 한 이후에 아래쪽에 뜨는 인텔리전스 기능들 중에서 우측 하단 버튼을 누르면 바로 구글 이미지 검색으로 연동이 돼서 유사한 제품들을 바로 찾을 수 있었고요. 아니면 이걸 검색해줘 이렇게 하이라이트 하는 것도 가능했고요. 그리고 일정이 적혀있는 내용을 캡처를 하게 되면 캘린더에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연동도 가능해졌더라고요. 또 궁금한 내용을 챗GPT에 바로 질문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이게 확실히 앱을 왔다 갔다 안 하고 그 스크린샷 화면 그 자체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이었고요. 은근히 뭐 검색 하나 하려면 저장하고 그거를 다시 불러와서 검색하고 이거 번거롭거든요. 한 번에 할 수 있으니까 되게 편리해 보였어요. 좀 기대되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워치OS 얘기도 빼놓을 수 없죠. 앞서 말씀드렸던 그 디자인이 잘 적용이 되었는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기능들도 추가가 됐는데요. 운동할 때 같이 옆에서 띄워주는 트레이너가 있는 것처럼 워크아웃 버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내 운동 패턴, 운동 기록들을 분석해서 알려주고 동기부여를 해준다거나 오늘 했던 내 운동에 대한 요약을 들려주는 등 퍼스널 트레이너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재미있는 기능이더라고요. 보이스 지원이 되긴 하는데 아직은 영어로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스마트 스택이라는 기능도 추가가 되었는데요. 마치 제 개인 비서처럼 생활 루틴을 기억을 해주고 아침에는 운동을 하더라, 이때는 이런 어플을 사용을 하더라, 여기서는 타이머를 주로 활용을 하더라,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당신 지금 이 어플 필요하지? 제안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더라고요. 그 외에도 상황에 따라서 알림 소리의 크기를 조정을 해준다거나 손목을 뒤로 젖혀서 알람을 끌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생겼고요. 그리고 워치에서 메시지 기능도 좀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실시간으로 번역이 된다거나 아니면 메시지 내용 중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지금 어디니? 이러면 제 위치 정보를 제공할까요? 이런 알림이 뜨는 그런 형태의 똑똑한 기능들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맥OS. 이번 맥OS는 이름이 타호였는데요. 디자인에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위젯, 아이콘, 독 모두의 디자인이 정말 많이 바뀌었고요. 설정 센터의 아이콘들도 투명한 형태로 많이 변경이 되었어요. 특히 상단의 메뉴바는 완전히 투명해졌거든요. 앱 아이콘이나 폴더의 컬러나 그림 같은 것도 보다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맥OS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생산성이 굉장히 향상됐다는 점인데요. 스포트라이트 서치도 좀 달라졌는데요. 제 루틴에 따라서 제안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좀 달라지고요. 다양한 프로그램 내에서도 스포트라이트를 이용해서 명령어 실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포트라이트 기능 좀 아쉬워서 레이캐스트 같은 프로그램 깔아서 쓰시는 분들 계시죠? 이제는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이게 지금 시간상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단축키 사용 같은 것도 있고 진짜 기능이 많이 추가가 되고 예시를 많이 보여줬어요. 맥OS 쓰시는 분들 여러분 꼭 찾아보시고 그 기능들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iOS, macOS에서 들었던 내용이 아이패드 OS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는데요. 멀티태스킹 기능이 편리해지도록 창을 여러 개 띄울 수 있는 윈도우를 띄우는 형태로 변화가 되었고요. 사이즈 조절도 가능하고 어떤 창을 맨 위에 둘 것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런 점들이 정말 macOS랑 유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짜 macOS처럼 파일 기능도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파일 정보들을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게 되었고 폴더를 커스터마이즈 할 수도 있고 이거를 독에 넣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운로드나 뭐 특정 폴더를 항상 독에 놓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프리뷰가 생겨서 PDF 파일 같은 거 바로 보고 수정도 가능해서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오디오와 비디오에서도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특히 에어팟 통해서 스튜디오 수준의 녹음이 가능해졌다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가 원래 앱 전환이 되면 하던 작업을 중단하는 그런 현상이 좀 있었는데 백그라운드 태스크라고 기존에 하던 작업, 예를 들어 렌더링 같은 것들이 중단되지 않고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진행이 되게 하는 그런 기능도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 외에도 비전 프로나 애플 TV, 게임 등등 다양한 업데이트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신제품 발표 예정은 없다고 해서 기대가 막 높지는 않았는데 생각보다 이 소프트웨어적인 변화만으로도 가득 찼던 키노트였습니다. 이번 키노트에서 애플이 강조했던 키워드를 좀 뽑아보자면 유저 익스피리언스, 사용자 경험, 컨시스턴시, 일관성이지 않았나 싶어요. 어떤 플랫폼, 어떤 OS를 사용하더라도 항상 사용자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애플 생태계를 잘 구축해 나가겠다는 애플의 의지가 느껴지는 키노트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키노트 내용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이만 자보러 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